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케치업 기초강좌 5강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참조를 표시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테이프 메저 툴과 그 아래쪽에 있는 프로트랙터 이 두 가지 툴을 이용해서 우리 스케치업 모델 이 공간상에 가이드라인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지우고 어떻게 참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이드라인과 가이드 포인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선이 있는데요. 이 선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끝점을 연결을 하면 선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선의 그 구성 요소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일단은 두 개의 끝점이 존재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선으로 이루어진 이 선 부분으로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자, 가이드라인은요. 이 테이프 메저 툴, 여기에 있는 테이프 메저 툴을 클릭하고요. 자,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로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선 요소에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내가 일정 거리만큼 가이드라인을 그리겠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이 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만큼 떨어진 부분에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점선, 가이드선을 뽑아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 선에는 끝점이 있잖아요. 여기에 끝점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 초록색으로 엔드 포인트라고 이렇게 뜰 때 여기에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뽑아내 볼게요. 자, 이렇게 뽑아내 보시면은 아까랑은 다르게 하나의 화살표로 이렇게 뜨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릭해 주시면 이번에는 가이드 라인이 아니라 가이드 포인트를 그려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끝점, 어떠한 끝점에서 이렇게 클릭하고 클릭해 주시게 되면 가이드 포인트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이드 라인은요, 선 요소에서 클릭하고 일정 거리만큼, 가이드 포인트는 엔드 포인트 점에서 클릭하고 일정 거리만큼 이렇게 뽑아서 가이드를 그려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드 포인트 점에서는요, 가이드 라인이 나와요. 가이드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 라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려진 가이드 라인은요, 선택 툴을 이용해서 선택하시고요.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된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주시게 되면 가이드 라인을 하나하나 지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가이드 포인트도요. 이렇게 가이드 포인트를 클릭해서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 가이드 포인트가 지나간 이 자리, 이 길을 클릭해서도 가이드 포인트를 지워주실 수가 있어요. 선택해서 지우기, 선택해서 지우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을 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막 뜨게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쭉 뜨게 됩니다. 이렇게. 자, 내가 이 가이드라인을 한 번에 지우고 싶다 할 수 있잖아요. 한 번에 지우실 때는요, 여기에 있는 에딧에 자, 여기 딜리트 가이드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딜리트 가이드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모든 가이드라인이 한 번에 지워지게 되고요.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에딧에 딜리트 가이드 확인해 보시면 Shift T, Shift 누른 상태에서 T를 누르시게 되면 모든 가이드라인이 한꺼번에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요, 엄청나게 유용하게 많은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익스플로드된, 분해된 원이 존재합니다. 이 원의 중심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원의 끝점에 잠깐 머무르셨다가 이렇게 중앙에 갖다 대시면 원의 중심점이 찾아지는데요. 지금은 이 원 같은 경우는 분해된 원이기 때문에 지금 중심점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럴 때는요, 우리 가이드라인으로요, 두 점을 클릭해서 가이드라인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점을 첫 번째 점으로 클릭하고요. 이 점을 두 번째 점으로 클릭해 봅시다.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두 점을 연결하는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쪽에서 한번 클릭, 이쪽에서 한번 클릭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교차하는 이 지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떠한 오브젝트의 중심을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찾아주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여기다 지붕을 제가 올리려고 그래요. 지붕. 이렇게 지붕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 테이프 메저 툴 아래쪽에 보시면 프로트랙터라고 해서 우리 각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기울어진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뽑아낼 수 있는 명령어가 존재합니다. 이건 단축키가 없기 때문에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각도기 모양이 우리 로테이트 회전할 때처럼 따라오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회전의 중심 클릭하는 거예요. 회전의 중심. 나는 지붕을 이렇게 만들 거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내가 여기 선으로부터 일정 각도만큼 올라간 이쪽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난 그려놓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프로트랙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의 중심을 먼저 클릭해 주시는 겁니다. 클릭. 자, 그리고요, 어디를 참조 선으로 잡을지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저는 이쪽으로부터 이렇게 각도가 올라가는 우리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참조되는 선 방향에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예를 들어서 30도다 하시면은 3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쪽 선으로부터 30도 방향으로 꺾어지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 반대쪽도요. 우리 프로트랙터 툴을 이용해서 초록색으로 고정하고요. 자, 여기 클릭하고 이쪽을 참조로 30도 엔터 치시게 되면 이렇게 지붕의 모양을 우리가 미리 이 공간상에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표시하셨으면은요, 라인으로 교차 지점 여기, 여기, 여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푸시풀로 이거를 여기까지 쭉 뽑아내 주시게 되면 지붕 모양이 덮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룹까지 지정해 주시면 제일 좋겠죠. 자, Shift T 눌러서 모든 가이드선 한 번에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이드라인과 가이드 포인트를 그리는 기본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기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면서 여기에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할 건데요. 보라색으로 접하는 호 그리기,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테이프 메저 툴, 여기에 있는 테이프 메저 툴은 기본 기능이 우리 길이를 재는 기능도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테이프 메저 툴을 이용해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일단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테이프 메저 툴 T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일단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이라는 거리가 나오네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마찬가지로 3000이라는 거리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요, 1000이라는 거리가 뜨는 게 확인되실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이쪽도 1000이라는 거리로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000이겠죠. 네, 됐습니다. 자, 길이를 다 확인하셨으니까요, 우리 전체 사이즈인 3000에 3000짜리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R 눌러주시면 되겠죠? R. 자, 3000에 3000을 한 점 클릭하신 후에 3000, 3000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쪽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고요. 이쪽이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1000, 여기가 1000, 여기가 1000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오브젝트 위에서 뭔가를 표시해 놓을 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테이프 메저 툴이었죠. 자, T 눌러주시고요. 자, 선에서부터 이쪽 아랫방향으로 1000 거리만큼 테이프 메저 툴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려놓고요. 자, 마찬가지로 T. 이쪽에서부터 이번에는 이쪽 빨간색 X축 방향으로 T. 자, 이쪽에는 빨간색 반대 방향으로 T. 테이프 메저 툴을 이용해서 가이드라인을 그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그려졌으면요. 이 가이드라인 위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이 교차 지점의 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자, 그려준 선에 의해서 면이 분할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필요 없는 것들을 딜리트로 삭제해 주시면은 기본 형태 모양이 나오게 되겠네요. 자, 이제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다 둥글릴 거예요. 이렇게 둥글릴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요. 투포인트 아크. 여기에 있는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여기 둥글릴 때 어떻게 하냐. 일단은 여기 반지름 값을 좀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테이프 메저 툴 T를 이용해서요. 자, 여기 클릭하시고요. 여기 호의 중심까지 거리를 재보시면 우리 150이라는 거리 값이 확인이 되시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150 거리부터 여기까지 150 거리까지 이렇게 호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150의 위치를 표시해 놓기 위해서 여기 선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150 위치를 테이프 메저 툴을 이용해서 표시하시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150 위치에 우리가 참조점을 찾아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교차점을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이번에는 위로 150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쪽에서부터 이쪽 150까지의 거리에 교차 지점을 찾아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우리 투포인트 아크 A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호를 그려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동으로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클릭하는 이쪽 점에서 시작하는 여기의 호 부분이 이쪽의 반대편에 만나는 이 선과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접선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고요. 마찬가지 이쪽도 이쪽에 연결되는 선 부분과 자연스럽게 접선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뜨는 게 바로 이 보라색으로 표시될 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라색으로 딱 뜰 때 우리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따닥 해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나머지 부분이 잘려나가면서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그릴 건데요. 이쪽에는 가이드라인을 표시해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쪽에만 이 거리값을 표시해 두게 돼도 이렇게 보라색 점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쭉 오시다 보면 이렇게 보라색이 딱 뜰 때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따닥 해주시게 되면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닥 해주시게 되면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쪽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테이프 메저 툴을 이용해서 이쪽 방향으로 150만큼 거리를 표시해 놓고요. 이제는 여기에 교차 지점에서부터 이쪽으로 쭉 이동하시다 보면은 보라색이 뜰 때 따닥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연결되는 게 확인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한번 이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이 하나의 면을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렸다 하시면은요, 여기에 내가 입력한 이 반지름 값, 지금 이렇게 아크를 그린 이 반지름 값이요, 그대로 기억을 이 스케치업 프로그램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가이드라인을 그리실 필요 없이요, 그냥 투포인트 아크를 이용해서 내가 둥글리고자 하는 이 모서리 지점에 가서요,
그냥 더블 클릭을 따닥 해주시게 되면 이전에 입력했었던 그 값이 자동으로 호가 그려지면서 잘려나가게 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에서도 여기 면에서 더블 클릭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선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해주셔도 작동합니다. 이렇게 화면을 조금 확대하시고 하시는 게 좀 오류 없이 잘 되실 거예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이렇게 호를 그리는데 우리 15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따닥 해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로 이 호가 이렇게 작성되는 게 확인되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거는요, 여기에 있는 구멍의 위치를 뚫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 있는 가이드라인들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Shift T를 눌러서 모든 가이드선 삭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두 개의 원을 그려주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요. 여기 중간에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려주고 여기 중간에 가이드라인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프 메저 툴 T 눌러주시고요. 여기 선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뽑아주는데 가이드라인은 무조건 평행하게만 뽑아지기 때문에 그냥 이 스냅점을 여기 내가 어느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뽑을 건지만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클릭.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테이프 메저 툴을 이용해서 여기에 미드포인트 점까지 스냅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쪽에서 가이드라인 뽑아서요. 여기에 미드포인트 점까지 스냅 겁니다. 자, 그러면 원의 중심이 찾아진 거고요. 원의 반지름 확인할게요.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200이라는 거리 값이 나오네요. 자, C 눌러주시고요. 자, 원의 중심 우리 표시해 놓은 교차 지점에서 200 입력하시고 엔터. 자, 여기에서 200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원이 그려지게 되죠. 자, 이제 이 안쪽의 면이 삭제가 되는 분할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삭제시켜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 이쪽도 테이프 메저 툴을 이용해서요. 선에서부터 미드 포인트 점까지 클릭. 선에서부터 미드 포인트 점까지 클릭. 자, C 눌러주시고 교차 지점에서 200 교차 지점에서 200 해주시게 되면 원에 구멍 4개를 이렇게 뚫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제는 푸시풀만 푸시풀로 여기에 스냅 걸어서 150만큼 해주시게 되면 되겠네요. 자, Shift T 눌러주시고 트리플 클릭 따다닥 해주신 다음에 Ctrl G 눌러서 그룹까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가이드라인과 우리 투포인트 아크, 이 보라색 접선으로 이제 홀을 그리는 방법까지 우리가 연습을 실습을 통해서도 해봤고요. 자, 여기 3개의 도형이 있는데요. 이 3개의 도형 같은 경우는 여기 문과 창문을 저희가 뚫어 보는 거고요. 요거는 요거 똑같이 만들어 보는 거. 그리고 여기 지붕을 우리가 올려보는 요 3개의 모델링을 실습을 해볼 건데요. 잠깐 영상 멈추시고 스스로 한번 모델링 해 보신 다음에 잘 안 되시는 것만 저를 따라서 모델링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문과 창문을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의 사이즈는 보통 900에 2100으로 이렇게 사이즈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테이프 메저 툴을 이용해서 여기 모서리 선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일정 거리 500 그리고 500에서부터 우리 900 떨어뜨려 주시면은 이렇게 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 아래 선부터 이쪽 위쪽 방향으로 2100 이렇게 표시해 놓게 되면은 문의 사이즈에 딱 맞게 위치를 참조 표시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룹 편집 모드 들어가서요. 참조 표시한 이 면에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푸시풀로 이 면에서부터 여기 이렇게 온페이스가 뜰 때 밀어주시게 되면 구멍이 뚫리게 되는 겁니다. 자, 창문도 한번 해볼게요. 창문은 1200에 한 1200 이렇게 정사각형
창문을 위치를 한번 뚫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일정 거리 600 정도를 이렇게 올려줄 거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1200.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창문의 시작 위치를 예를 들어서 1000 이렇게 표시할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1200 이렇게 표시해 주게 되면은 창문의 위치가 이렇게 잘 표시가 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 가이드라인이 좀 마음에 안 든다 하시게 되면 가이드라인 2개 선택하셔서 예를 들어서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이동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위치를, 이 가이드라인을 한 200 정도를 이렇게 올리겠다 하시게 되면 가이드라인 2개 선택해서 한꺼번에 올라가니까 이 창문의 위치가 조금 올라가는 이런 위치로 표시되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룹 편집 모두 들어가서요. R 눌러주시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 그려주신 다음에 자, 푸시 플로우 온 페이스가 뜰 때 클릭해 주시게 되면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자, Shift T 눌러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알파벳 B 모양 우리 만들어 볼 건데요. 일단은 치수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T 눌러 주시고요. 높이 확인해 보시면 2000. 자, 그리고 가로 치수는 150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께 같은 경우는 우리 100으로 표시가 되네요. 자, 여기 B의 가장 큰 여기 호 부분은요. 반지름값 확인해 보시면 500이라는 숫자 나오고요. 작은 호 같은 경우는 20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자, 제일 먼저 사각형을 크게 하나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T. 자, 왼쪽 화살표 눌러서 초록색으로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 치수였던 1500, 2000 입력해서 면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각의 위치에다가 제가 테이프 메저 툴을 이용해서 표시를 좀 먼저 해주도록 할게요. 자, T 눌러주시고요. 자, 이쪽에서 절반 먼저 나눠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우리 큰 호가 500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500 위치에다가 위치를 표시를 시켜 주시고요. 자, 이제는 투포인트 아크 A 눌러 주신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네, 이 상태 그대로 우리가 홀을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홀을 그리실 때는 두 번째 지점에서 더블 클릭 따닥 해주시면 바로 호가 그려집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자,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선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스케치업이 자동으로요. 이렇게 접선의 호 방향을 자동으로 자기가 그려주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홀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홀을 클릭해서 그려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 중간점에서 반지름이 200이었으니까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300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는 400이 되겠네요. 자, 표시 좀 해볼까요? 자, T를 이용해서요.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300 내려가고요. 이쪽으로 400 내려가네요. 자, 그리고 홀을 여기, 여기, 그리고 반지름 200 이렇게 홀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홀을요. 그냥 우리 무브 컨트롤을 이용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냥 복사를 하시면은 굳이 테이프 메저 툴로 표시하지 않아도 홀을 그려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T를 이용해서 여기도 300이니까 300 표시해 주시고요. 자, 라인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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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선 그려주시고 요 세 개의 선 동시에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을 이용해서 선택해 주신 다음에 자, 됐네요. 무브 컨트롤로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복사를 동일한 지점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불필요한 부분 먼저 삭제 좀 시켜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면도 삭제를 시켜 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둥글려주는 이쪽에 반지름값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재보시면 10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그래서 테이프 메저 툴을 이용해서 이쪽에서 100 거리에
하나의 위치를 표시시켜 주시고요. 자, 투포인트 아크를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다음에 보라색 점을 찾아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블 클릭 따닥. 자, 이쪽도 더블 클릭 따닥. 자, 나머지 부분 전부 다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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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닥. 자, 호가 만들어지면서 가운데 면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확인했었던 푸시풀 두께 100만큼 뽑아내 주신 다음에 트리플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G 그리고 쉬프트 T 눌러서 모든 가이드선 삭제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요, 우리 지붕을 그려볼 건데요. 지붕을 요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쪽은 우리 40도로 작성을 좀 해볼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쪽과 이쪽은요, 이렇게 해서 30도로 각각 지붕 경사가 올라가도록 이렇게 지붕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붕은요, 여기 각도기 프로트랙터 요거를 이용해서 각도 보조선을 뽑아 줄 수 있었잖아요. 방향키 고정하신 다음에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를 참조점으로 40도가 올라가는 가이드라인을 그려줍니다. 마찬가지 고정시켜 주시고 이번에는 이쪽을 기준으로 40도가 올라가는 이 방향을 만들어 주시고요. 자, 라인으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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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푸시풀로 이 면을 여기까지 뽑아내 주시면 되겠죠. 자, 트리플 클릭, 컨트롤 G. 그룹까지 작성시켜 주시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30도로 올라가는 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프로트랙터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는 빨간색이니까 방향키를 오른쪽으로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 방향을 우리 30도로 올리겠다. 마찬가지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 방향을 30도로 올리겠다 해주시면 되죠. 자, 라인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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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이거는 푸시풀로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중간에 먹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라인으로 그냥 여기에서부터 선을 여기까지 그릴 수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자, 라인 눌러주시고요. L. 자, 여기서부터 이제 선 그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엔드포인트 점 클릭. 자, 그리고요. 빨간색 축을 따라서 쭉 와야 돼요. 빨간색 축으로 똑바로 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이 뜰 때 쉬프트로 고정을 시킵니다. 자, 쉬프트로 고정한 상태에서 여기 지붕면에 이렇게 스냅을 거시면은요, 이 선에 딱 지붕면에 맞닿는 점에서 끝나는 선을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이렇게 연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면이 만들어지고요. 자, 마찬가지 라인으로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 그려주시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선 그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지붕의 한쪽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트리플 클릭해서 컨트롤 G 그룹으로 작성시켜 놔 주시고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해보도록 할게요. Shift T 눌러서 한번 보조선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트랙터 눌러주시고 30도 한번 30도 한번. 자, 라인으로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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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려주시고, 자, 라인으로 여기를 빨간색 방향으로 똑바로 쉬프트를 눌러서 고정시킨 다음에 우리 지붕에 스냅 걸려라 클릭.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까지 그려주시게 되면 지붕이 깔끔하게 만들어진 게 확인되실 거예요. 자, 컨트롤 G 눌러서 각각 이렇게 그룹을 시켜주시는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스케치업 기초강좌 5강 가이드라인을 이용해서 참조를 표시하는 방법을 우리가 학습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테이프 메저 툴과 프로트랙터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적절하게 그리고 가이드 포인트를 그려서 이 스케치업 모델링을 할 때 조금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표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스케치업 모델링 하실 때 꼭 습관을 들여서 이 가이드라인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에 있는 여기 스케일 툴과 옵셋, 간격 띄우기 툴과 그 아래쪽에 있는 미러 툴 3개를 알아보는 6강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6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